지금 뭐 2월 14일입니다. 네. 3월 들어서면은 또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대결적인 국면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네. 북한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의외예요.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네. 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 같고 북한과 대화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을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정부보다 더 열심히 뭔가 좀 하려는 것 같고 네. 뭐 축구 대표팀 뭐 축구 대전 뭐 이런 경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북일 관계가 네.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박정희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원래 북한은 미국한테 대해서는 미국한테 막 비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미국하고는 막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미국은 이제 100년 숙적이 아니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하고 막 그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막 나를 세우면서 네. 거세게 거칠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미국은 100년 숙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북한은 일본한테는 일본은 100년 숙적이다 그래요. 100년간 계속 그 왼수처럼 지냈다. 앞으로도 100년 동안 더 원수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계속 쏴댈 때 예. 북한이 지금 가장 많이 실험한 게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은 대략 한 500km, 네. 또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건 1000km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런 것들을 쏘면은 이거는 바로 일본 열도가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우리의 한국의 동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일본 자위대를 북한에 제출시키겠다 그런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북한으로부터 오는 그런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뭐 선제 공격, 그러니까 적기지 공격론 지금 용어를 좀 바꿨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적기지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일본은 다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은 그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네. 100년 숙적이잖아. 철전지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네. 지금 우리 남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무슨 뭐 주적이라고 그러고 교전 중인 두 개 국가라고 그러면서 그렇네요. 그 100년 숙적이라고 말했던 네. 일본하고는 둘이 지금 서로 뭔가 대화를 하려는 뭔가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황은 네. 그 지금 이제 일본의 자민당이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이 지금은 이제 물밑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그 일본 내에서 결심만 하면 되는 거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 접촉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자민당 간사장이라면은 자민당의 실질적인 당 대표인데 이 자민당 간사장이 그 정도까지 말했다 한다면은 네. 지금 북일 사이에는 비밀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하하.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정말로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일 간에 해결해야 될 그 네.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 간에는 우선 그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안 풀리면 쉽지 않은 풀리고 있죠. 거잖아요. 예.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런 핵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지금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하고는 약간의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됐던 거는 네.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평양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납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실무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아베 당시 이제 관방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해서 평양을 갔었는데 아베가 납치 문제 중에서 북한이 북한에서 납치해 가서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돌려보내줬는데 그 유해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북한이 말했던 것 말고 네. 추가적인 납치자들이 있다. 뭐 그런 납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 납치 문제가 북일 관계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북일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수시로 이제
그 북일 대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사회는 완전히 보수화되면서 아베는 일본 사회를 보수화시킨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아베의 어떤 극우 노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어떤 외할아버지 때부터 꿈꿔왔던 또 아베가 제일 좋아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그 후손들이 추구해왔던 대동아 공영권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베가 그런 구상을 했던 그 바탕에는 바로 납치 문제를 왜곡해가지고 이걸 과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사회를 보수화시켜서 그 보수화된 일본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베는 전쟁 국가 일본에서 보통 국가 일본으로 변신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납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베 시절에 지금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북한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시다는 아베보다는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기시다는 현재 국내적으로 굉장히 집권 기반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집권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그 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시다가 뭔가 이런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국내적으로 처해 있는 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작심을 했다 한다면은 아베가 한 20년간 만들어왔던 그 납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기시다가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만은 네. 적어도 지금 정상회담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장에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에서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일 네. 간에는 언론적인 합의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북미 간의 뭐 대화로 남겨두는 그런 측면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도 지금 일본하고 그 과거사 문제 가지고 아직도 그 매듭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영토 침략의 야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북일 관계에서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약 그 유상 무상 뭐 원조 포함해서 약 8억 달러 당시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청구권 자금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그걸로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예, 그걸 퉁쳐버렸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식민지 피해 배상이랑 그걸로 퉁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계속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고 그래 됐을 경우에는 그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친다면은 뭐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될 건데 그걸 네. 뭐 현금으로 지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뭐 경제협력의 방식을 가지고 북일 사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북일 사이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완전하게 타결을 못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시다는 자기 국내 정치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네. 뭔가 묘수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러면 김정은은 백년 숙적이라고 하는 그 일본하고 예. 한국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백년 숙적이었던 일본하고는 대화를 나섰는가?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화 되고 있는 약한 고리로서 기시다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화 되는 것에 대한 균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일본의 의견은 또 우리는 그냥 우리 지금 보수 정부는 무조건 미국한테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이것만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몰빵 외교. 네. 근데 일본은 미국하고 굉장히 협력을 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일본은 또 교묘하게 자기들 또 실익을 또 챙기거든요. 우리 몰빵 외교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북일 관계는 여전히 쟁점 사항이 있다. 살아난 판이다. 그렇지만은 북일 모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살아난 판을 걷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한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린 현안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떤 선에서 풀 것인지에 대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접촉이 있었을 텐데 그 접촉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허들이라고 하나요? 북일 정상화로까지 가기까지는 허들은 없습니다. 살아는 판입니다. 과연 이것들을 돌파해 나갈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조짐은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고 백년 숙적이라고는 일본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한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중요한 거는 금방 우리 박종희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달하고 3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 여자 축구가 상호 방문하는 축구 경기를 하게 돼 있고 3월 달에는 또 북한하고 그 일본하고 월드컵 예선전을 또 네. 북한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또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화를 해 나갈 의사가 있고 정상회담을 네. 할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이런 네 차례 서로 남녀 축구가 2월, 3월 달에 걸쳐서 4번의 경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일본과 북한을 오가면서 그 4번의 경기를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네. 2월 달, 3월 달에 북한하고 일본은 서로 축구 남녀 축구 막 오가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고 우리는 지금 막 휴전선이라든가 새 옷 을 때 화약 냄새 풍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30분 전에 속보로 들어온 걸 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3월 20일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뭐 속보를 보지 뭐 셔틀 외교 일환으로 셔틀 외교? 네,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문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제 와서 이제 북한과의 협력하는 거기에 대해 우리랑 또 협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네. 그 한미일 삼각관계에 몰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 네. 우리 국민들의 감각, 여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그냥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은 미일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 한미일 3자 동맹 관계 네. 속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기시다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볶음콩 같은 겁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볶음콩은 언제든지 꺼내서 먹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지금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3월 달에 서울을 방문한다 한다면은 뭐 그냥 우리 박동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북일 관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네. 약간 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네. 그런 명분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하고 뭐 기시다 입장에서는 뭐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참 외교라는 건 정말 치열하고 전쟁과 네. 같은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뭐 한미일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지렛대 중국과 러시아 지렛대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상황도 이런 건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볶음콩인데 무슨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포획된 느낌. 네. 이게 잡힌 물고기처럼 그런 상황이 이른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